네, 6주차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PDF 파일로 봐서는 양이 좀 많아 보이죠? 예,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일단은 여기는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자,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전에 수업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이제 기술의 미디어,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미디어, 그다음에 인간 확장의 미디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기술의 미디어라고 봤을 때는, 자, 일반적인 의미로 전달하고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미디어는 인간 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인간의 소통, 연결, 협업, 그리고 정보 생산과 공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인간 확장의 미디어인데, 자, 여기에선 이런 말이 나오죠. 인간과 세상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위쪽에 기술과 의사소통의 미디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을 한다, 소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주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인데 밑에 인간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세상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인간과 세상이. 그래서 세상까지 포함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미디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서 보다 보면은 또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서 미디어는 시대의 변화,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거를 뭐 이런 형태로 어,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 뭐 거의 뭐 지엽적인 내용들이죠.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그냥저냥 괜찮은 내용들인데 한번 그대로 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 그 미디어의 정보화 형식 여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는 미디어의 정보화 형식인데 여기 이제 정보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측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정보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라는 거, 즉 콘텐츠는 미디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문 전반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예, 어떤 미디어로 표현하였는가에 따라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했던 거라고 얘기했던 거. 자, 미디어 생비자 얘기가 나왔죠? 생비자. 여기 이제 프로슈머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이제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면 콘텐츠를 생산과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미디어를 이제 생산자가 이제 변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현재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아이들도 하고
뭐 여러분들과 같은 MZ 세대도 하고 노인들도 하고 또는 뭐 전문가들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누구나 예, 정보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에요. 자, 미디어의 역할인데 자, 가장 큰 역할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 감시. 그다음에 상관 조정, 그다음에 사회 유산 전수, 그다음에 오락.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환경 감시라는 걸 보면 이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자, 미디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세상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 이슈를 수집하고 제공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정보의 지나친 노출은 어떻게 돼요? 예, 불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상관 조정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미디어가 어떤 사실의 평가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 조정이라는 것이 여론 조성 또는 관계 설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유산 전수라는 거는 예, 공동체의 문화를 예, 다음 세대에 전수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즉 문화 전달 역할, 사회화의 역할이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락이라는 건 뭘까요?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예, 콘텐츠를 미디어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의 역할이 크게 예,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쭉 넘어가 볼게요. 예, 쭉 넘어가다 보면, 예, 뭐, 이런 내용들도 그냥 가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갈게요. 여기도 넘어가고, 자, 미디어의 속성. 예,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미디어의 속성인데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은, 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수용자는 미디어의 의미를 협상한다. 예, 다르게 경험한다. 그 다음에 상업적 속성을 지닌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디어는 이데올로기 및 가치를 내재된 메시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미디어는 사회적,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음, 형태와 내용은, 형태와 내용은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각각의 미디어는 또 어떻게 돼요? 독특한 심미적 형식을 가진다라는 거. 한 요 정도만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 예, 오지선다형으로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뭐 답이 엉터리같이 이제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찾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뭐 아래 내용을 뭐 쭉 따라가다 보면 뭐 그전에 뭐 미디어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해 나갔는데 네, 여기는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7주차 미디어 플랫폼의 이해, 네, 유튜브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 예, 유튜브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유튜브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우리가 이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구글에서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처음에 구글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죠. 예, 이거는 2005년도에 뭐 스티브 첸이라던가 이런 세 명이 만든 어,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유튜브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2006년도에 구글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꽤 오래됐죠. 지금까지 이걸 운영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처음부터 구글에서 유튜브를 만든 건 아니고 인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 클릭베이트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 클릭베이트, 클릭베이트는 여기 이제 클릭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미끼, 베이트라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클릭베이트를 하는 목적이 뭐죠? 조회수 상승을 유도하는 작업을 합니다. 조회수 상승을 유도하는 작업. 자,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헤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그래서 유튜브 입장에서 클릭베이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높은 노출 클릭률. 사람들이 클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절대적으로 낮은 시청 평균 시간. 뭐 많아야 5초에서 10초 정도. 자, 그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가는 시간은 뭐 2, 3분밖에 뭐 5초, 10초, 길어야 20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는 클릭베이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클릭베이트를 얘기하는데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노출 클릭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썸네일을 노출했을 때 클릭하는 비율, 이걸 우리는 노출 클릭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튜브에서 클릭베이트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자, 일단 시청 시간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클릭률은 높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가는 시간은 짧아. 자, 이런 거는 클릭베이트로 간주해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까요? 노출 비율을 줄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높아요. 반면에 노출 클릭률은 낮아요. 자, 이게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길게 봐요. 거의 끝까지 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안 해요. 그런 경우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컨텐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수정한다던가 어떤 대중적인 콘텐츠를 변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베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나쁜 콘텐츠. 자, 나쁜 콘텐츠는 종류 정도만, 이렇게 지금 종류가 나와 있죠? 이런 종류 정도만 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론과 허위 정보, 차별과 혐오의 표현, 자극적 선정적 표현, 낚시성 콘텐츠, 기만적 선정적 광고, 저작권 위반, 뭐 이런 그 제목 정도만 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 중에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 언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을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이는 뉴스. 자, 그다음에 가짜 뉴스의 특징은 일단은 거짓이고 사기고 비언론사고. 그러니까 비언론사라니까 언론사가 아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일반인이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 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요 정도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아래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그 굵은 제목 정도만 알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